무상지원금은 특히나 더 까다로운 거고, 세금 감면 혜택에서도 사실 모든 업종에게 동일하게 지원 혜택이 주지 않아요. 특정 업종만 해줘요.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please stay. 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바쁘셨나봐요. 네, 제가 원래 연말 연초가 제일 바쁜 때예요. 연말에는 지원 사업들 또 새로운 공고들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이제 서칭하고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1월이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말을 믿으세요? 20대 때는 20kg로 가고 30대 때는 30kg로 가고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간의 그 세월이 흐름으로 자기가 느껴지는 바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은 그 말 저도 얘기하면서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으로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냥 회사를 바로 들어갈까? 아니면 뭔가 나는 그래도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일 큰 게 두려움. 그런 것들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침 새로운 지원 사업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 관련돼서도 말씀드릴게요.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4세인 것도 있고 39세인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34세, 39세 미만이냐 이하냐, 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 미만이다. 그렇다면 33세 364일까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또는 여자분들도 병역 의무를 하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해서 최대 6년까지는 더 늘려서 해주죠. 그러면 만 40세까지도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세법이 좀 개정이 이제 되면서 좀 그 혜택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모든 세법은 기한을 정해놓거나 또는 안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유한하냐 무한하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이거 언젠가는 바꿀 예정이야, 바꿀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송도가 그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수도권 안에서도 굉장히 핫한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송도에 사업자를 내고 정보통신업 이런 쪽으로 해당되는 그 업종으로 진행을 했을 때 100%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던 거죠. 이거 이제 더 이상 이 혜택을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줘서는 안 되겠다 판단한 거죠. 아무리 청년이라도 수도권 내에 있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은 혜택이 좀 줄었다. 그럼 세금에 감면되는 게 어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벌은 소득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이 파트가 감면이 대상이죠.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꽤나 높아요. 그걸 이제 감면해주는 여러 가지 인증들도 있어요. 그건 청년과 상관없이 이 인증들을 받으면 최대 75%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인증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 말고 네. 지원금이라는 이런 것들도 따로 있나요? 청년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만 34세까지 이제 미만의 친구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사업인데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연초에 신청 기한을 잘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2월달 한 중순 정도까지 신청 기한일 거예요. 그에 대한 선정이 되면 최대 1억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와, 요즘 친구들은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잘 준비해서 다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경쟁 안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실제로 이 무상지원금들 중에서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이 신사업사관학교라는 게 있어요. 신사업, 나라에서 보기에도 예산이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을 굉장히 차별화된, 세상에 없었던 서비스나 상품 또는 독특한 융합,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을 어필을 해서 선정이 되는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한다? 이게 그 나라의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도 대출 요청을 하면 대출이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많이 안내를 드리죠. 무상지원금은 특히나 더 까다로운 거고, 세금 감면 혜택에서도 사실 모든 업종에게 동일하게 지원 혜택이 주지 않아요. 특정 업종만 해줘요. 창업기업이라고 하는 게 18개 업종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이만큼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 18개의 업종에 해당이 돼야지 나머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진다.
좋은 젊은 세무사님들은 이런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장 업체들을 선정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도움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 사업에 가장 중요한 돈을 아낀다라는 부분, 비용 절감이라는 파트도 분명 있겠지만 전문가를 이용해야 되는 파트는 과감하게 또는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들은 쓰시면서 활용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서는 34세 미만의 청년분들이 또는 40세 미만의 청년분들이 본인의 사업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조언을 드리고자 만든 영상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을 저희의 팀, 협업하고 있는 신뢰하는 전문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소개가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별도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테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그리고 실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강조해 주신 분의 말씀인데 리드 타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찌됐든 내가 기획하고 준비했던 내용을 실행하는 그 사이의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리드 타임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거 맞아요? 혼자 꽁꽁 알아 눕지 마세요. 그 진정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요청하신다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드 타임을 줄이고 요청하셔라.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팅!